네. 자, 오늘도 지금 저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번 주 화제가 됐던 사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아까 말 실수했던 계기월식이네요. 네, 월식입니다. 네, 계기월식 있어서 화제가 됐었는데 계기월식 사진 오늘 네. 골라주셨네요. 네. 그 월식 사진을 각 신문이 이제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신문마다 약간 이제 모양이나 이제 방향이 좀 다릅니다. 네. 이 이유는 월식은 워낙 이제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진 한 장에 저희가 담는 게 아니고요.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동아일보 경우에 한국일보도 6개네요. 6개의 달을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는데 어떤 데는 이제 세 개를 선택을 해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월식이라는 자연현상이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순간만 이제 뽑아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이 합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근데 굳이 보면 배경에 둘 다 이렇게 남산타워를. 네, 이제 어째 저희가 그렇게 네. 굳이 왜 남산타워가 다 같이 들어가야 되나? 방금 근데 이제 차장님께서 다 답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서울의 랜드마크.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주쇼라고 하는 신기한 이제 현상을 사진을 찍는데 저희 카메라와 달 사이에 있는 인간의 구조물들, 뭔가를 이제 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도쿄의 달인지, 서울의 달인지, 호주의 달인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구조물들이 서울에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계기월식이 왔을 때는 광화문광장에 있는 이수진 장군 동상을 배경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해봤었는데 그래도 가장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는 남산이기 때문에 한국일보 기자와 동아일보 기자가 똑같이 남산을 배경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광화문 동아비디오 센터 건물도 잠시만요.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데 이제 사진에 찍히기에 좋은 네. 사이즈와 그리고 색깔 그리고 모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밋밋한 이제 건물보다는 이렇게 좀 뾰족뾰족하고 그리고 색깔도 있는 그런 다이나믹한 소재로 이제 지금 김지혜 변호사도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요즘에 이제 핸드폰 카메라 너무 좋으니까 네. 이제 사실 이제 예쁜 거 보면 일단은 카메라부터 네, 찍게 네.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번 월식 때도 저 핸드폰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본 사람들 시도해본 사람들 많을 텐데 네. 보통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막 뭔가 번쩍이고 있는 것만 이렇게 찍히지 그 달 모양이 찍히지가 않잖아요. 저렇게 전문적으로 안 네, 찍는다고. 핸드폰으로 좀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핸드폰으로 달 사진을 찍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달이 내 핸드폰에 찍히긴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이제 찍은 것처럼 달의 어떤 표면이 보일 정도의 디테일은 살지가 않죠. 무슨 차이인가요? 예, 무슨 거냐면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 있는 각도라는 게 있습니다. 화각이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앞에서 갖다 대면 제가 만약 여기서 지금 스튜디오를 찍으면 김우식 교수님부터 해서 저기 변호사님까지 다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이게 각이 넓다는 거죠. 근데 네. 저희가 이제 달을 찍을 때 쓰는 망원 렌즈는 각도가 한 4도 정도, 4도에서 5도. 굉장히 좁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눈동자를 돌리지 않고 한 곳을 봤을 때 볼 수 있는 게 48도 정도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표준이라고 하는데 표준보다 각이 좁아지면 이제 그게 망원 렌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은 아주 작은 각도로 찍기 때문에 저렇게 디테일이 사는 거고요. 스마트폰은 넓게 찍히기 때문에 달이 보이긴 하지만 달의 디테일들은 살지 않는 것이죠. 스마트폰으로 다 찍을 수 있으면 사진 기자분들이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새는 스마트폰에다가 망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네. 기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싸지 않고요. 그거를 하면 그렇군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찍을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동아일보, 한국일보 보면은 동아일보 사진이 이렇게 조금 더 완만하죠? 완만하게 네. 올라가는데 한국일보 사진이 이렇게 네. 위로 이렇게 가게 또 편집.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합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문사의 디자이너들이 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달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각도인가를 이제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아일보의 각도나 한국일보의 각도는 실제 펼쳐졌던 우주쇼의 각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각도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고 이거보다는 약간 완만한 정도로 달이 움직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아일보께 마음에 듭니다. 네. 네. 네, 저도요. 이런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우주쇼 하면 항상 사진 기자분들이 가장 이제 내가 이 사진으로 승부를 내야지 하는 이벤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면은 계기월식 사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네.
별똥별쇼 이런 것들도 기자분들 되게 열심히 찍으시는 사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소재가 좀 크고 그리고 이제 노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촬영하기 좀 쉬운 편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근무를 할 때 안 걸렸으면 하는 게 우주쇼 중에서 별똥별, 유성우가 때리고 유성우가 때리고.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천문연구원에서는 우리 생에 이제 처음 보는 대단한 장관이 벌어진다고 하지만 결국 사진에 찍고 보면 하나나 두 개밖에 안 걸려요.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식은 사실 이제 품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인 결과물이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별똥별 사진을 저렇게 찍는 거는 네, 저것도 이제 저거는 이제 한 컷에 저희가 이제 담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뭐 레이어 합성이라고 해서 30초짜리 사진을 한 100여 장 해서 지금 이제 별똥별이 나옵니다. 저게 여러 명이 가서 겨우 한두 장 저렇게 걸리는. 그러니까 저 컷을 얻기까지 정말 사진 기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거를 제가 오늘 처음 알았네요. 개인적으로 찍어보셨어요, 별똥별? 네, 저는 뭐 별똥별 많이 찍어봤고 저는 러시아 미르호가 지구에서 보인다고 해서 미르호도 찍어봤습니다. 와, 그렇군요. 정말 변경호전에 안 찍어보신 사진이 없는데 다음 주제 신문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돌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사진인가요? 네, 박항서 감독이네요. 네, 베트남 23세 미만 국가대표팀 축구가 AFC 결승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네. 저희도 이런 광경 굉장히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눈밭에서 축구를 한다. 그러면 박한호 감독도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아니 눈이 이렇게까지 오는데 축구를 해야 되나 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취재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물론 이제 한국 기자들은 가진 않았지만 눈이 저렇게 오면 네. 상당히 사진 촬영하기 어렵죠. 선수도 고생하는데 사진 기자분들은 뭐가 제일 어려워요? 눈 오는 눈이 오면 일단 뭐 카메라에 이제 눈이 계속 이렇게 렌즈에도 오니까 그래서 네. 렌즈 앞에 이제 후드를 대고 하긴 하는데 뭐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치워가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경기에도 보면은 전반에는 상대팀 우즈벡이 흰 유니폼 입고 왔다가 그 다음 후반 들어가면서 파란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그저께 있었던 이제 수원과 또 베트남 실업팀과의 이제 경기에서도 또 눈 때문에 축구 공이 이번에 안 보인 거죠. 그래서 AFC에서 공을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준비를 안 해서 흰 공에다가 빨간 라카를 칠해서 공이 진짜 눈밭에서 축구하려는데 흰 공이면 안 보이니까 저렇게 빨간색 라카까지 칠해가지고 아주 극한적인 상황에서 이제 취재를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이제 조금만 있어도 경기를 취소하거나 중단시키거든요. 근데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야구도 이제 우천 취소라는 것도 좀 있는데 축구는 거의 없고 그냥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포츠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이게 축구인지 몸싸움인지 모르는 이런 광경들이 축구공을 빨간 벌어지고 레커로 칠한 거는 이 사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기를 선수들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안 보인다고 하면 네. 사진 기자들도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마찬가지네요. 원리에 의해서 네. 이제 갑자기 바꾼 거고 원래는 AFC에서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 건데 네. 눈이 이렇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보면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이렇게 사진기를 찍으려면은 사실 사진 기자분들도 내가 비 맞고 눈 맞는 건 괜찮지만 카메라는 눈과 비에 젖으면 안 돼서 오히려 더 애지중지해서 우비를 씌우고 카메라 전용 우비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은 우비를 씌운 상태에서 이제 손만 딱 카메라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몸은 저희가 이제 우산을 쓰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경기장에 들어가면. 네. 그러니까 다 정해진 규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나 이제 비가 오면 상대적으로 더 힘든 취재 환경이 되는 것이죠. 네, 오늘도 새로운 얘기들 많이 들었네요. 박항서 감독의 눈밭 축구 뒷얘기 사진 취재 뒷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변영욱 차장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논란이 될 만한 거는 뒤로 미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논란이 되긴 됐었나요? 아니 거기에 보면요 네. 원안과 수정안과 거기에 대한 부대 의견이 딱딱딱딱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수정이 없을 거는 그냥 막 넘어갔지만 요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의견 물어서 둡시다. 그러면 그냥 이 그냥 자유가 지나가는 들어간 이거 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토론이 벌어졌습니까? 예를 들면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대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의견들을 쭉 들어보니까 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 버린 거기 때문에 그냥 빠졌다. 문제가 안 돼서 넘어가. 예. 그러면 어떤 향후- 경우들이 문제가 됐느냐면 예를 들면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건에 대해서 이게 그럼 어디까지 좁혀야 되는지 법률을 어디까지 할 건지 해서 논쟁돼서 뒤로 넘어갔고요. 그 가령 이제 대통령 주임대로 그대로 갈 거냐. 개헌의 가장 핵심 중에 논의 중에 그거죠. 그다음에 분권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내각제로 갈 거냐를 놓고 이 논쟁은 손도 못 대고 넘어가서 오늘 다시 해요. 그러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유는 이제 결정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네. 거는 저는 몰라서 그런데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도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조항처럼 똑같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헌법재판소의 대상이 될 때 네. 전문에 있는 전문에 거에 대한 배치된다고 했을 때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 조항만? 근데 이제 헌법 그 조항 중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앞부분에 있는 그런 전문. 예, 조항들은 이제 대부분 그렇게 규범적 효력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이제 전문 역시도 어떤 그런 선언적 효력은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법 적용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헌법 재판에 적용을 함에 있어서는 그 아래에 있는 그 개별 조항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전문을 들어서 실제로 헌법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궁금했냐면 전문에 자유가 있다고 해서 본문에서 자유가 빠져도 된다는 거는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네 그럼. 그러니까 지금 박 의원님 말은 전문에도 자유가 있는데 뭐하러 사주의 자유를 빼겠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저는 박용진 여쭤본 의원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전문에 있는 것과 조항에 있는 내용은 분명히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를 궁금해한 거예요. 구체적인 아마 법 이제- 적용에서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그런 개별 조항을 해석하는데 전문을 기초로 해서 아래에 있는 조항들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을 기초로 한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럼 아까랑 좀 얘기가 좀 달라졌네요. 박민혁 부장님의 그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도 디테일하게 탁탁탁 찍어서 규정들을 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규정을 법에서 규정하고 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헌법 전문과 헌법 조항 내에서 있는 그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어떤 상황을 규정하거나 단속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전문의 내용이 보다 더 그러니까 우월하고 존중하다고 저희가 이 개헌을 이렇게 오늘 뜨겁게 토론하는 이유는요. 우리 또 국가 구조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민주당만 또 제안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국당이랑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어제 뭐 김성태 원내대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거 최근에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한국당의 그냥 홍준표 대표 목소리 하나만 듣고 정리를 해볼게요. 홍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가 문재인 후보보다 허적으로는 한 살이 밑이야. 그런데 나보고는 꼰대라고. 문재인은 꼰대라고 안 그런단 말이야. 자유한국당이 꼰대라는 이미지가 낙인찍기야.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낙인찍기야. 자기라는 표현은 제가 부적절했어요. 홍 대표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보다 허적상으로 한 살이 어린데 나보고 꼰대라고 하는 거는 낙인찍기다 이러면서 어제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가볍게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아마도 오늘 이 개헌을 가지고 또 논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